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실질적인 완성을 공동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특별자치도 전담 조직이 있는 지역은 춘천과 철원뿐으로 아직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반세기 넘게 강원도에 뿌리 내린 중충 규제를 벗어내고 지역에 꼭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는 일,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하루빨리 전담팀을 마련해서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BA.5의 변이에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의 정책은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기로 속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강릉시의 선거관리위원이자 해당 지역 회사 대표인 우모 씨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는데요.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박탈감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특히 상처가 되었을 청년들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다르다며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일부 콜택시 서비스의 먹통 상태가 나흘 동안 이어지면서 춘천 등 도내 12개 시군 택시업체도 마비됐습니다. 콜택시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내 택시 운송자는 물론이고 교통약자와 출퇴근 승객들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커 측은 내부 서버를 마비시킨 뒤 다시 복구해주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결국 해당 업체는 대가를 지불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피해 업체 서비스가 복구되는 대로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수사와 피해 규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 시리즈 시간인데요. 앞으로 4년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시정 운영 계획 또 지역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년 만에 시정 교체를 이룬 원주시 편인데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시정구로 내세운 민선 8기 원강수 원주시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 이후에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읍면동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주에는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네.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 곳 해서 하루에 2곳씩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읍면동에 갈 때 관련된 공공기관도 같이 예. 방문을 해서 인사드리고 예. 저희 원주시정에 많은 협조와 또 격려 이런 걸 당부드리면서 주민분들도 또 만나고요.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들어도 바쁘실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25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 순방 일정을 매일 소화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사무실에서 하는 행정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다 보면 몸은 좀 고되겠지만은 네. 듣는 이야기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시정 운영에 대해서 생각도 좀 바뀌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시장님?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행정의 예. 기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우리 주민분들이 시민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꼼꼼히 적고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이제 당선인 신분 그다음에 현직 시장이 되고 나서 다시 그 현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뵈면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순방 과정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시민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꼼꼼히 그 정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원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개발해내는 그런 시책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읍면동에서 해주신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다 담아서 제가 앞으로 끌고 나갈 원주시정의 그 4년 동안 충실하게 담을 계획입니다. 18개 시군 단체장 중에서 아마 키가 가장 크실 것 같아요. 네. 큰 키를 활용해서 시민들 마음속으로 성큼성큼 아마 지금 들어가는 행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집무실 자체도 민원실이는 1층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고 시민들 반응도 좀 듣고 싶고요. 네, 아직은 옮기질 않았고요. 예. 그게 이제 관련 절차가 좀 예. 남아 있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9월 말에서 10월쯤에 이제 사무실을 예. 1층으로 현관 옆으로 옮길 것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예.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7층에 마치 그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시장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고 예. 시민들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입문 바로 옆에 예. 1층 현관 옆이라고 생각을 해서 1층으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 소통의 시작이 원주시가 안고 있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다 보면 또 그런 목소리들을 충실하게 원주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원주시정의 그런 목표 지점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예. 반응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소통 행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과의 소통을 물론 뭐 다른 자치단체장님들도 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취임식 하실 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취임식 때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취임식 일렬에 초청 인사들이 앉게 되는데 네, 맞아요. 시민분들 위주로 해서 직접 좀 챙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정 운영 계획 철학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큰 행사의 맨 앞줄에는 높은 분들이 앉죠. 뭐 그렇죠, 통상.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우리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종업원,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해 네. 주신 분들, 예. 또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 예. 그리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같은 그 첫째 줄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뭐 노숙자라든지 네, 이런 네. 분들을 맨 앞줄에 같이 좀 이렇게 앉아서 저의 그 취임식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시청에 계신 우리 행사 준비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많이 해주시는 기업인들은 그분들 덕분에 직업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일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내주신 분들은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시 예산을 꾸려서 복지도 하고 문화도 예.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원봉사 많이 해주신 분들 덕분에 원주시가 행정관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빈틈을 원주 지역 사회에 계신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메워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시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취지를 담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부 많이 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은 또 기부를 이렇게 해주시는 선뜻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자신의 그런 재화를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내주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지역 사회가 네.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숙자와 같은 분들, 지금 그 어려워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네. 자활을 하고 재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분들 덕분에 서로 손잡고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그 우리 그 원주 지역 사회의 그런 테두리가 유지된다는 그런 예. 뭘까요? 그런 시그널, 신호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광수의 원주 시정은 앞으로 그런 방향. 네. 더불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싶다. 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활 의지를 다지고 네.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그 시그널, 신호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 시작점 자체가 취임식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취임 후에 첫 민생행보로 고속버스 터미널 정류소 예정지를 방문을 하셨는데 당장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사항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시장님? 저희도 이제 현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공교롭게도 올 초에 그러니까 한창 선거운동이 불거지는 그 시점에 이 일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 운영하는 그 사업자가 그 터미널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매각을 한 후에 새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그 사업자는 예.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시민 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아낼 생각입니다. 예. 후보 시절에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제일 공약이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네. 원주 유치거든요. 현실화 전략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원주시정의 가장 큰 목표가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 예. 경제 살리기인데 거기에 그 큰 테두리를 치고 있는 게 이제 큰 기업 유치죠. 예. 대기업 유치,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유치. 그 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도 지금 TF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내서 주요 공약, 대표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주시청 안에 TF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민간 인맥을 총동원하고 네트워킹을 다 찾아내서 삼성전자 유치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시청의 유능한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을 또 총동원해서 예. 기업 유치와 관련된 그런 행정 업무, 제반 업무를 저희가 아주 매진할 생각입니다. 직원들 바빠지시겠네요. 주차난 해소라든가 네. 체육시설 확충 같은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아까 읍면동 25개 순회 매일 방문하시는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현장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밀접하게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구나라는 인상을 받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답이 나오고 예. 그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납세자들이 예. 세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원주시의 주인인 원주시민 납세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시정에 고스란히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람이 성공한 시장이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많이 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뭐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체육시설 대대적인 그 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 현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네. 이제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기백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 현안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 지역 현안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시민이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이 바라는 거 그게 단돈 1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그 시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시민 개개인에게는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36만 원주 시민 모든 분들의 지역 현안을 충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시장님께서 방금 10만 원 얘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저도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초등학생 매달 10만 원 학원비 지원 공약.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약 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 예. 내년 1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원주 지역의 그 엄마 아빠들 학부모들이 예. 그 자녀들 학원비 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죠. 계세요. 예. 실제로 초중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거의 60만 원에 이르는 그 학원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 원주시가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된다 하는 데서 그 공약을 만든 것이고 예.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씩 학원비가 아니라 이제 사업 명칭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이 배움의 출발선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배움의 네. 기회를 학교 밖에서 예. 평등하게 제공해 드리고 또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들의 예. 도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역의 그런 그 교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이 되는 예. 거죠. 교육 정책이지만 결국 지역 경기 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듣고요.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빠른 시간에 질문을 하고 빠른 시간에 답을 하시는 건데 네, 빨리 부연 답하겠습니다. 설명은 질문과 답변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기 동안 예산 낭비. 나는 단 1원도 용납하지 않겠다. 들어주시죠. 네. 5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창목 시정 12년 전반적으로 잘했다. 들어주시죠. 오다 X다 그것은 제가 예. 유권자의 부연 판단을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네, 예. 그럴까요? OX를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로 하시겠습니다. 네. 네, 세모로 들어주셨고요. 기자, 강원도의원, 새누리당 강원도당 대변인보다 해보니까 원주시장이 훨씬 낫다. 들어주시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박재범 소주의 원산지. 원주는 대체 불가다. 네. 들어주실까요? 오를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선 연임 자신 있다. 들어주시죠. 자신감 있게 들어주셨어요. 5가지 정도의 질문 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세모? 다 부연 설명을 하고 다 부연 설명하고 싶으세요? 예산 낭비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짧게 좀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세금이 예. 그 세금이 원주시청으로 들어오면 그게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이 다시 민간으로 이렇게 투영되면 그것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바뀌는데 예. 결국은 맨 처음에 출발한 게 세금이죠. 그래서 이 세금 내주신 그 납세자들의 그분들이 내주신 그런 정성, 그분들이 내주신 그런 희생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저희가 어떤 분야, 어떤 시책 사업에서 예산 낭비는 절대로 없도록 단 1원의 그런 예. 무수가 되는 돈이 없도록 예. 저희가 그걸 바짝 신경 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예. 자세한 설명은 어렵겠지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원창목 시정 12년 전반적으로 잘했다에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잘한 거 하나 짧게, 대표적으로 이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짧게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잘하신 것은 예. 그 둘레길 같은 거, 둘레길. 그런 거 조성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이용하는데 네.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예. 그런 사업들은 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내실을 기하면서 계승할 생각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글쎄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네. 예,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 그럼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주시장으로서 원주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에게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소중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초심을 지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원주 시민 여러분. 네. 자, 지금까지 원광수 원주시장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초선시장으로서의 품은 초심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집이 아닌 휴양지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 워케이션이 화제입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하는 양재영 씨는 강원도 양양으로 워케이션에 왔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대면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부분적인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계속 강원도 양양으로 워크숍을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떴을 때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심을 벗어나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려는 이들에게 강원도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에 강원도 관광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다른 지역 대비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를 워케이션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영월과 양양에서 하는데 현재 502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삼척과 태백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서 약 1000명 이상이 올해 강원도로 워케이션을 참가할 것 같습니다. 워케이션을 위해 강원도를 찾은 사람들은 업무의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는데요.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하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무실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중간중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워케이션이 중요한 직원 복지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범 운영하는 단계지만 워케이션을 정식 도입하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워라밸이라는 이제 단어도 있듯이 뭔가 이게 잘 균형 있게 회사도 어떤 그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균형 있는 삶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환경 자체가 너무 리프레시가 되고 그동안에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 업무하면서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팍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능률은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과 놀이가 결합된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워케이션은 비수기와 평일에도 진행되기에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관광의 좀 특징 요인 중에 하나가 주말과 성수기에만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갭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좀 특징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중 체류 관광의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이 워케이션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관광 트렌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리조트에 워케이셔너들이 모였는데요.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마련한 네트워킹 파티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맥을 넓히고 향토 요리 연구가가 만든 강원도의 향토 음식을 먹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일정을 기대했는데요. 일단 강원도고 바다 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하니까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보다 바꿔주는 게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전 완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되게 오는 거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즐겁게, 신나게, 열심히, 빠르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곳 와서 힐링하면서 좀 느긋하게 일을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업무 이외에 그럼 양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서핑
당연히 예약했고요. 원래는 요트 체험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좀 찾아보고 양양 여행도 할 생각이고 강릉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잠시 내려놓고 투어를 하든 맛집을 가서 뭐 맛있는 걸 먹든 하려고요. 서핑을 하고 맛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할 거죠? 어쨌든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겠죠.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업무 트렌드 워케이션.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가 워케이션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워케이션 인프라가 보편화되어서 강원 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7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